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보험 리모델링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보험을 해지하세요. 그동안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영상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영상에서 요실금 500만 원을 보장하는 대형 보험사의 유명한 여성보험을 해지하면 안 된다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험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사실 납입도 끝난 이 좋은 조건의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다른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특약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특약을 해지하고 후회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면서 최신 보험으로 갈아타야 보장이 완벽하게 된다는 권유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해지 상품이 출시되면서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는 낮아지고 암치료비, 중입자 치료 등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특약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가입한 오래된 특약은 모두 삭제하거나 해지를 해야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오래됐다고 전체를 허물지는 않겠죠. 노후화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곳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고치시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특약은 살리고 불필요한 특약만 삭제하고 세이브된 그 보험료로요, 꼭 필요한 특약을 지금이라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6가지를 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은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요즘 가입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고요. 누수 관련은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인 회사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입한 보험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증권을 많이 봤는데요. 자기부담금 2만 원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갖고 있다면 아랫집에 물이 새도 아이가 물건을 부숴도 2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다 처리해 줍니다.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자기부담금 2만 원이라고 써 있다면 그건 진짜 명품 특약입니다. 절대로 해지하지 마세요. 자, 둘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오래된 암보험입니다. 이 또한 당연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암보험은 지금보다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은 유사암이라 불리는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1억 원, 5천만 원 전액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고객분들은요, 내 주변에서는 갑상선암 진단받고 1억 원을 받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은 갑상선암이 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느냐고 따져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구조가 바뀐 시점이요, 2007년 4월경입니다. 이후 약관부터는 유사암 또는 소외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이 포함이 되었고요. 일반암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축소 지급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2011년 4월에 생깁니다. 이때부터 약관에 전이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돼도 원래 최초에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니까 유사암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림프암인데 갑상선암의 유사암으로 소액으로 지급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서 전이됐으니 일반암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엔 이 문구로 인해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이미 보험료도 오랫동안 납부하셨고 일반인이 표면적으로 알기 힘든 약관의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된 진단비가 만약에 1억이 있으시다면 정말 보물 같은 특약을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은요,
2018년 4월 이전 가입한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2018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엔 후유장애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표준약관 개정 이후 장애 분류표를 보면 동일한 장애라도 지급률이 낮아지거나 인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늘어났는데요. 약관을 근거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 이전 약관은 장애 인정이 훨씬 유연했고 지급률도 높았습니다. 인공관절, 시력, 언어장애 항목은 지급률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같은 장애라도 보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을 가입하고 상해 사고로 양쪽 다리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면 2018년 4월 개정 전 가입한 분들은 한쪽 다리당 장애율 30%, 양쪽을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 60%, 6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개정 이후에 가입했다면 한쪽 다리당 장애율 20%를 인정받고 양쪽 다리 인공관절 시 40%, 즉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번 개정된 약관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전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 특약은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넷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은 상해 의료비입니다. 1세대 실손 가입자 중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분은 상해로 인한 치료 시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100%를 보장받습니다. 상해로 인한 한의원, 치과치료도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 가능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나 산재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에도 50% 추가 보상까지 됐습니다.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상해 의료비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해 사고로 MRI, CT 검사는 물론 그 외 치료 비용이 수백만 원이 나와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또한 상해 의료비 특약은 목발, 의수, 의족 등 보조기 비용도 보장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는 한 사고당 180일만 보장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해 사고를 본인 부담금 없이 높은 한도로 보상한다는 면에서 다시는 보험사에서 출시하기 어려운 특약입니다. 특히 상해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이 특약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세요. 자, 그리고 5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은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예전 증권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술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수술 1회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1~3종 수술비는요, 수술 분류표상 치과, 구강악, 안면 영역의 재건성 수술 일부가 2종 수술비로 분류된 약관이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비는 보장이 안 돼도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만든 치조골 이식 자체는 수술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1~3종 수술비 중 2종 수술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1~7종 수술비는 사실 숫자상으로는 더 많은 보장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급여 수술에 한정되거나 비급여 면책 조항이 강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해도 비급여 면책에 해당되어 전혀 보상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술비뿐만 아니라 예전에 수술비 특약 중 16대, 14대 질병 수술비도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입니다. 이 당시는 동일 질병 60일 이내 1회 한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날 백내장 양안 수술을 하셔도요, 각각 별도로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실손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는 16대 질병 또는 14대 질병 수술비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수술비뿐만 아니라 예전 수술비 특약 중에서 16대, 14대 질병 수술비도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은요, 2011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 중에서 방어비용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때 본인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 변호사 선임, 증거, 감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약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무관하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정액형 방어비용 300에서 500만 원은 정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 기소만 되어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회사, 시기별 약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약식 기소를 포함했고요. 어떤 상품은 약식 기소를 제외하거나 금액을 낮춰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전 운전자 보험 특약 중에요. 방어비용, 할증 지원금 등은 현재 판매 중단된 특약이니 해지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래전 가입한 보험 특약 중에서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을 제가 콕 집어드렸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좋은 보험은 오래된 게 아니라요, 올바르게 유지된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내 주관 없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입된 보험 증서를 꺼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약이 내 보험 증권에 있다면 일단 보험 리모델링은 중단하시고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장의 가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되어도 오래된 보험은 이제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보험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것은 끝나고 앞으로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보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평생 손해보지 않는 첫 번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아무나 가입시킬 수 있지만 아무나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을 구별하려면 상품이 아니라 약관을 읽을 줄 알고 연구할 줄 아는 설계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바로 저 같은 설계사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보물 특약을 감별해내기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전 늘 약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소리 보험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험 가입은 물론 사후 보상까지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해야 되는 보험이 있다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